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연말이 다가오면서 배당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어서요, 고배당주와 우선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금일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요, 3.8포인트 하락한 2539로 마감이 되면서요, 약보합이죠. 연일 상승에 따른 숨 고르기가 나왔다라고요, 보시면 돼요. 코스닥 지수는 좀 낙폭이 컸죠. 7.8포인트 하락한 839로 마감이 됐는데, 자 보면요, 일본 증시도 0.4%, 그렇죠? 29년 만에 사상 최고가를 계속적으로 경신을 하고 있고, 대만도 0.3% 상승했어요. 사상 최고가죠. 이러한 주변 국가의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고, 또 수급적으로 오늘도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 3,500억 순매수를 해주는 이러한 부분, 이 환율도 2.7원이 하락해서 1160전으로 마감됐죠. 그러니까 환율의 하락의 안정 추세, 여기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요건, 그리고 주변 증시의 상승, 이러한 모습에 봤을 때 비록 거래소 시장과 그리고 코스닥 시장이 오늘 하락 마감했지만은 조정은 그렇게 깊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주요 뉴스를 보면요, 큰 이유는 저거죠. 미국 바이오 업체인 모더나의 백신 개발 소식이죠. 예방 효과가 한 94% 된다 그래요. 지난번에 화이자가 백신 개발했을 때 한 90%라고 했는데 더 뛰어난 그죠? 백신이죠. 올해 한 1000만 명권, 그래서 한 2천만의 투여분 분량을 공급을 하기로 하고, 내년에는 5억에서 10억 회분 생산을 한다 그러죠. 또한 이 화이자라든지 모더나뿐이 아니라 다음 주에는 이 아스트라제네카가 3상 중간 결과를 또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개발에 완료가 되고 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아까 말한 대로 뭐 올해만 2천만에 내년에는 뭐 한 10억 회분을 만든다. 이것도 모더나뿐이고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그렇죠? 우리가 한번 눈여겨 봐야 되지 않나. 위탁 생산하는 거죠, 바이오 제품을요. 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바이오로직스 갖고, 또 오늘 보면은 공시가 나왔는데요, 일라이 릴리가 개발한 항체 치료제 생산을 개시를 한다라죠.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백신이 됐던 치료제가 됐던 그렇죠? 위탁 생산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부분들 아마 삼성 바이오로직스 주가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백신이 개발이 되면서요, 이 재정 부양책, 정부에서 이제 부양책들을 규모가 좀 감소할 우려가 있으나, 그렇죠? 이미 이 백신이 개발되면은 경기 회복이 되는 부분 때문에 부양책이 규모가 감소한다는 것은 긍정적이라서 내년에는 미국 시장도 그렇고요, 국내 주식도 그렇고, 그렇죠? 뭐 기저 효과가 물론 있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주가는 좀 더 상승을 할 수 있지 않나. 자, 요건 보면 보실까요? 코스피 지수가 지난 2017년 말과 18년도에 2600 장중에요, 최고 고점을 찍고 요번에는 2500포인트대, 그렇죠? 어제 2540이었죠? 거의 다 와가는 모습인데, 자 이때와 그러니까 2018년 초와 지금 현재 한 3년 뒤에와 한번 비교를 하면요, 2018년 연초에는요, 코스피의 시가총액이 현재와 한 1600조 원으로 비슷하나, 그렇죠? 이때는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이러한 종목군들 IT 업종만이 크게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한 2년 동안에 한 160% 올라갔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때는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또 주가가 2018년도 고점 부근에 있을 때, 그렇죠?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와 그리고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금리 인상이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그렇죠? IT 기업들이 이익이 하향 조정이 빠르게 진행. 그러니까
이때는 상당히 부정적인 요소가 많았는데 현재 보면요. 지금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주가 상승을 하고 있지만은 그죠?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뭐 석유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동반 상승을 해주고 있고 내년에도 뭐 자동차 이제 화학 뭐 이러한 부분들이 비중이 한 영업이익이 한 13%까지 확대가 된다라는 부분 봤을 때 실적이 동방상승 같이 여러 종목들이 같이 업종 대표주들이 같이 상승을 한다.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2600선 그렇죠? 돌파가 가능하지 않나.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항상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내용에 그러니까 제가 뭐 올 초서부터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를 특히 이제 우선주를 비롯해서 반도체 종목 한 30% 있었죠.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뭐 서브 종목 한두 종목하고 그리고 뭐 2차 전지 뭐 삼성, SK, LG와 이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뭐 포스코 케미칼이나 에코프롬 하나에서 2차 전지 자동차 쪽 하나 그리고 비대면 바이오 이러한 종목군들 한 70%는 이러한 종목군에 맞춰 놓고 나머지 뭐 한 30% 내외 갖고는 그죠? 뭐 개별 종목이 됐던 아니면 단기 매매가 됐던 현금이 됐던 이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항상 내 어느 정도의 그죠? 내 중심을 잡아주는 종목에 중심을 두고 그죠? 뭐 개별 종목이 됐던 그죠? 이러한 단기 종목이 됐던 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자, 그럼요. 지금 고민이 봐요.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가 오늘 강정 6만 원을 찍었기 때문에 다 좋은 줄 알아. 그래서 많이 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나는 여태껏 한 번도 안 사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그런 부분들 그죠? 한번 고민을 하는데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발만 담근다. 그러니까 주가가 조금 많이 빠질 때는 발 담글 때도 좀 많이 뭐 30% 50% 담궈도 되지만 지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그래도 10%라도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입니다. 사고자 하는 물량의 최소 10%나 뭐 20% 정도는 그래도 조정 내가 사자마자 좀 조정을 받는다 해도 또 우리는 한 10% 정도는 그죠? 매수를 하고 조정을 받으면은 그죠?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매수를 하면 되는 거고 치고 나가면 작은 물량 갖고만 빠르게 수익을 내면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요건 이제 배당 관련 종목이죠. 우리가 이제 연말에 이제 갈수록 이제 배당 시즌이에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우선주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의결권이 없는 대신 배당을 조금 더 주죠. 특히 외국인들이 추세적으로 좀 우선주 쪽으로 매수를 비중을 많이 늘리고 있어요. 2016년 이후 외국인들이 우선주 비중이 한 4.6%에서 8%로 그죠? 거의 한 80% 가까이 우선주 비중을 늘린다. 그죠? 최근에 삼성전자도 보통주보다는 우선주의 상승률이 좀 더 많죠. 그런 부분에서 우선주 우리가 관심을 갖되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는 이 주주 환원 정책이 마무리된다 해서 2018년도에 잉여 현금으로 50%를 배당에 쓰겠다 그랬죠. 그 부분 그래서 한 그게 38조인데 이미 28조 정도 써서 한 9조 4천억이 남아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특별 배당을 나올 거고 또 분기별 또 주당 배당이 있고 해서 한 1734원 정도 한 3% 정도 그죠. 즉 뭐 은행 금리가 뭐 1%도 안 되는 뭐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상당히 고배당이라서 삼성전자 특히 우선주 쪽에 관심을 갖고요. 자, 또 영업이익 추정치가 상향되면서 올해 주당 배당금 추정치가 전년 대비 증가할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KB금융, SK, 뭐 LG 등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이제 SK 쪽이 뭐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물산은 계속 언급을 해드렸고 또 주가도 많이 떠서 좀 부담되는 상황인데 좀 SK가 조금 우리도 한번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 비율이 상당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종목으로는 LG생활건강, 미래에셋대우, 금호석유 우선주 있는데 그렇게 메리트가 차트만 봤을 때 좀 그렇게 조금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크게 땡기진 않죠. 그런 부분에서 SK 쪽이 괜찮고 또 올해 5% 이상 배당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 한 20종목 된다 그러죠. 지난달 26일 주가 기준으로 해서 근데 그 부분 봤을 때 저는 삼성증권이 가장 좀 그러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증권 그렇죠? 이 삼성그룹이 이제는 이 주주들의 이제 배당이 좀 커지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해서 삼성그룹 쪽의 배당을 우리가 한번 눈여겨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면서 SK 한번 종목 한번 볼까요? 예. 자, 요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아까 말한 대로 백신이건 치료제건 개발이 되면은 그죠? 그것을 위탁 생산, 그러니까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물량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위탁 생산하는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도 한 16,000원 떴는데 좋은 모습이죠. 자, 모든 이평을 돌파되고 당연히 쉬어갈 저항대에서 기간 조정 잘 거치는 모습, 그렇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SK는 충분한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친 후에요. 사실 상승 반전하는 모습이죠. 수급적으로도 최근에 들어서 외국인 기관들이 좀 순매수를 좀 봤을 때 아까 그 배당 관련 종목군 중에서는 SK가 그나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리스크가 적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오늘 삼성전자 우선주 이제 연일 상승. 자, 대형주가 5만 원에서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5만 원에서 6만 원까지 20% 올랐어요, 단기에.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에 뭐 조정은 한번 나올 수 있다면 조정을 나오면요 오히려 그때 좀 매수를 없는 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접어들어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삼성전기 요거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또 이제 우선주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삼성전기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60% 가까이 증가했죠. 근데 내년에는 실적이 더 좋아진다래요. 이 MLCC에서 적정 세라믹 콘덴서가 지금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이쪽에서 실적이 크게 나온다라고 그러죠. 지금 보면은 이 3분기 이 MLCC 가동률이 95% 수준이다. 그렇죠? 작년에 70% 수준에 비교하면 25%나 크게 증가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내년까지도 이어진다. 그래서 내년에 연간 영업이익이 3년 만에 1조 원대로 회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에서 이 삼성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부분인데 한번 삼성전기 상당히 최근에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요. 오늘도 좀 마이너스 쉬어가는 모습이지만은 연중 고점을 돌파를 하고 어제는 뭐 플러스 코인이지만 플러스 조정, 오늘은 마이너스 음봉이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 자, 요 부분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고 오늘 마이너스가 나오는데도 오히려 최근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 세력인 외국인들이 매수했다. 팔아먹고 도망간 흔적에 주가가 크게 띄워놓고 올릴 때 매수 많이 한 사람들이 팔면은 차익 실현하고 나가는 거죠. 근데 조정을 받는데,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그리고 단기에 많이 뜬 거에 따른 자율 조정 차원에서 좀 쉬어간 것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기 관심을 갖고 조금 우리가 보면은 삼성전기 우선주도 그렇죠? 같은 맥락이 있죠, 그렇죠? 특히 오늘 거래가 삼성전기 우선주는 거래가 크게 감소해서 39,000주 매물이 별로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부분 봤을 때 삼성전기를 우리가 한번 관심을 낼 정도 갖자라는 말씀드리고 여기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주요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종목은 엑시콘이에요. 최근 제 방송을 시청을 해 주신 분들은 아마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이 아실 거예요. 자, 이 종목을 다시 언급을 해 드리는 이유는 오늘 일본 신문사에서 나왔다라고 했어요. 오늘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 최근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의 화해 제재에 힘입어 스마트폰용 이미지 센서 시장에서도 선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2019년 기준 이미지 센서 점유율 글로벌 1위는 소니 53%, 화웨이의 매출이 20%를 차지하고 있다는데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죠. 이 소니는 줄어드는 반면에 2위인 삼성전자는 전체 시장 규모가 18.1 점유율을 차지하는데 이 18.1%는 샤오미와 오포 등 중국 내 다른 스마트폰 제조사와 거래 계약을 맺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이미지 센서 생산용 장비 공급 업체 관계자를 인용해 8월과 9월 이 회사에서 이루어진 대량 주문은 모두 삼성과의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장비 업체한테 다 수주를 한 것이 삼성전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를 지금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자, 요 오른쪽 부분 보면요. 삼성전자가 시모스 이미지 센서 검사 장비 일본 의존도를 낮춘다라는 내용이 있죠. 일본 수출 규제 불확실성 해소와 그리고 생산 능력을 확대를 동시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이다 얘기죠. 근데 이 엑시콘이 내년 하반기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 텍스터를 공급을 추진 중이며 양사는 현재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죠? 이러면 삼성전자의 이미지 센서의 비중이 커지면은 당연히 검사 장비 엑시콘이 테스트가 좀 진행해서 공급하게 되면은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실적도 그렇죠? 상당히 좋게 나왔죠. 영업이익이 3분기에 71억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4%. 그죠? 상당히 내년에도 계속적인 성장이 지속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 방송을 통해서도 몇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엑시콘이죠. 자, 오늘 플러스 100원 상승한 14,100원 전반적으로 약세 분위기, 특히 코스닥 시장은 약세 분위기 속에서도 나름대로 선방했고, 자, 조정을 받을 때는 어떻게 된다? 거래가 감소하는 게 좋다. 왜? 지금 연중 고점 수준에 오르면 다 차익 매물, 그러니까 손해보고 파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본전 매물은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수익 보고 차익 매물인데 그 매물이 별로 나오지가 않았다.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 감소는, 그렇죠? 물론 매수세가 없어서 거래가 감소한 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거래량이라는 것은 매수와 매도에 사고 팔면서 나타나는 것이 거래량인데, 네? 매수세, 당연히 매수가 없으니까 거래가 적었는데 오히려 매수세보다는 매도세가 고점 부근에서 팔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래가 감소를 한 것. 특히 시장도 오늘 코스닥 시장 약세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 종목을 갖고 있는 주체 세력들은 매도 의사가 이 정도 수준에서 차익을 별로 챙기고 싶은 마음은 없고 더 주가를 끌어올려서 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제는 그러면 이제 내가 엑시콘, 삼성전자의 검사 장비도 이제 납품을 하려고 지금 테스트 중에 있네. 근데 또 삼성전자가 이 이미지 센서를 지금 수요가 확대되고 있네. 이런 부분에 봤을 때, 그렇죠? 관심제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렇죠? 이제 두 가지죠. 지금 전체적인 시장이 좋아지면, 자, 아까 말했던 저는 시장은 좋아지는데 뭐 단기적으로 연일 상승에 따른 뭐 조정만 하루 이틀 뭐 2, 3일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로 보면서 이제 지수하고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만약에 내일 시장이 좋고 또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이 치고 나가면 이 종목은, 그렇죠? 당연히 거래가 실리면서,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이 연중 고점 돌파하려면, 특히 지난 이 7월 30날 나왔던 이 연중 고점 14,700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가 크게 터져야 되죠. 그러면은 그러한 부분들, 거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고, 만약에 시장이 좀 흐름이 안 좋고 조정이 오늘도 받았고 내일도 받는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반도체 관련 종목도 같이 받는다 그러면은 굳이 따라가지 마시고 21선은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요 언저리, 그렇죠? 다시 조정, 그러면 3일 상승이기 때문에 뭐 이틀 정도에서 21선은 올라오고, 그래서 21선 맞춰서 엑시콘을 일단 관심 종목에는, 그러니까 이게 단기 매매는 이 테크니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흐름에 맞춰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엑시콘 일단은 상당히 좀 좋은 재료를 내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은 넷패스 아크죠. 오늘 넷패스 아크가 신규 상장이 됐어요. 공모가가 26,500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최근에는 뭐 따상 많이 그러죠. 공모가의 시초가가 정해지는데 더블까지는 가능하지만 53,000원인데 오늘 출발은 조금 35,000원인가요? 좀 낮게 출발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좀 상승을 하면서 장중에 뭐 상한가 수준까지 갔다가 시장의 약세로 인해서 좀 대밀리면서도
공모가 대비 46% 정도 상승했죠. 네페스 아크는 네페스의 물적 분할한 회사로서 테스트를 주로 하는 그런 업체예요. 자, 네페스 아크 어떻게 대응? 오늘 좀 거래량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오늘 첫 상장일인데 거래가 1,000만 주. 그 중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기관이 한 98만 주 정도, 외국인들이 24만 주 정도 매도하고 개인이 120만 주, 그렇죠? 상당히 부담돼요. 거래량도 많고. 근데 조금 부담은 되지만은 또 하나 조금 위안을 삼는다 그러면 그렇죠? 이게 좀 막판에 밀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막판에 2시 넘어가서 좀 지수가 대밀리면서 같이 대밀렸던 부분, 동반 하락이다. 그렇죠? 그래서 시장만 조금 안정되면 이런 것도 좀 치고 나올 수 있는데 이게 연속성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내일 오늘 낙폭에 따라서 막판에 좀 밀린 거 부분을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면은 좀 일부 좀 빠져나오는 것도 좀 거래량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 적으로 그렇죠?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마 좀 올라오면은 조금 물량을 일부라도 좀 줄여주는 것이 좋지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네페스도 아침에 출발은 좋았죠. 네페스 아크가 이제 상장되면서, 그 효과로 인해서 출발했지만 오늘 결국은 뭐 마이너스로 마감됐었는데 이 네페스는요. 올해 실적이 상당히 부진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 물적 분할한 네페스 라웰하고 있어요. 자, 그 회사 기술력이 상당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이 PLP 부분을 지금 이제 그 회사와 지금 저희 조정 중에 있다로죠. 한번 그 내용 볼게요. 여기 부분 보면은 이 미국 고객사와 전력관리 반도체 팬아웃 패널 패키징 상용화를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며 그런 내용에서 지금 충북 계산에 이 PLP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것이 제대로 상용화가 된다 그러면 세계 최초예요. 아마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돼서 네페스 뭐 오늘 비록 좀 밀렸지만은 크게 걱정을 했던 바닥권에 근접한 모습이기 때문에 뭐 조정도 그렇게 깊지 않고 이제 실적이 3분기에 저점을 찍고 4분기부터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은 한원 시스템,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자동차 공조 쪽 제품을 만드는 전문 회사인데 이 친환경 부품 쪽에 실적이 크게 좋아진다 그러죠. 그런 부분에서 자동차 쪽 현대자동차가 움직이면은 한원 시스템의 주가도 좀 동반 상승 가능하지 않나 해서 자동차에서는 현대자동차 그리고 서브 개별 종목에서는 우리가 한원 시스템을 한번 관심을 가져달라. 자, 지금요. 연중 고점 부근에 와서 지금 나흘 연속 쉬어가는데 조정 모습 상당히 양호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고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죠. 자동차 부분과 동반 상승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전기차 부분이 오늘요 이 테슬라가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요 시장의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에서도 또 오늘 강보합권으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왜냐하면 이 테슬라가 한 시간 외 거래에서 한 10% 넘게 상승을 하는 부분인데 자 지금요 요 오른쪽 보면은 오늘이죠 17일 오전에 서울 코엑스 열린 뭐 KABC 글로벌 배터리 시장 전망과 키 이슈 주제를 발표를 김강주 SNS 리서치 대표가 했다는데 전 세계 좀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전기차가 앞으로 크게 성장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2030년에는 현재보다 10배 많은 4천만 대가 전기차가 판매가 될 거다 해서 규모 면을 봐도 2030년은 200조 원, 2025년에는 100조 원 규모로 커진다는데 자, 제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전기차 화재권이 그죠? 예, 지금 전기차 나와서 지금 뭐 삼성 SDI인지 LG화학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근데 이 부분 보면 어제도 잠깐 언급했듯이 가솔린 엔진은 1만 대 중 0.2에서 1.9% 정도 화재가 발생을 하는데 글로벌 시장에 9만 대 출하한 코나 강은 12건 그리고 9만 5천 대를 생산한 볼트는 3건의 화재가 발생해 가솔린 엔진 대비 상대적으로 화재가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그렇죠? 성장통으로 봐달라라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기차 부분 이 화재권으로서 뭐 조정은 그렇게 깊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갖고 계시는 분도 저는 그대로 홀딩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씀드리고
신규로 조금 이제 자동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편입을 예상하시는 분들은 그죠? 뭐 계속해서 말씀 저는 뭐 전혀 없는 분들은 선침매 차원에서 내가 사고자 하는 물량의 뭐 한 10%가 20%가 먼저 사놓고 나머지 8, 90%는 그죠? 상황 보면서 대응해도 되는데 최근 조정 받을 때 수급적으로 그죠? 이 그동안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외국인들, 기관이들 그렇게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는 모습에서 조정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고 이건 에코프로 BM이죠. 또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이고 포스코 케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상증자 1조 원인데 자 24% 가까이 유상증자 하는데 주가가 전혀 대밀리지 않아요. 자 그만큼 내부의 힘이 무지 강하다. 그래서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유상증자가 끝나는 시점 그리고 뭐 삼성 SDI인지 LG화학이라든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좀 화재에 대한 것이 시장에서 이제 반응이 민감이 아니라 둔감해지기 시작하면은 아마 그렇게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아도 주가가 움직일 수 있지 않나 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현대투자의 문자 회원 안내죠.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매일 단기 관심주를 한두 종목씩 그죠? 우리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으니까는 내가 이제 한 70%는 중장기 그죠? 투자를 하고 내 투자 금액이 한 20-30% 정도 갖고 단기 매매 우리면은 주식 투자는 이제 수익 내는 재미도 있지만은 그죠? 매매하는 재미도 있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죠? 좀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 읽어보시고 현대투자연구소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